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하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달러가 굉장히 비쌉니다. US 달러 코리안 원으로 보시면은 1440원으로 차트로만 바라봐도 엄청난 상승 랠리 펼쳤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달러의 이러한 움직임은 연준의 긴축 정책에 부합하는 결과로 수요를 늦추고 원자재 가격을 낮춤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달러를 다른 말로는 페트로 달러라고도 하는데요. 원유를 대상으로 거래를 할 때는 달러만 받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거래할 때 결국 달러로 바꿔야 하는 것이고, 달러가 강한 만큼 자국의 통화 대비 더 적은 원유를 받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원유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 그림은 3월달을 시작으로 S&P 500에게 악재로 작용했던 원인들인데요. 보시다시피 달러의 강세가 시장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악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로 유가는 효과적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연준의 긴축 정책 이외에도 달러를 강하게 만들었던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을 결과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졌죠. 유로와 영국은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 스피드에는 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경제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해 이미 경기 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동안 중국은 긴축 정책이 아닌 돈을 푸는 정책을 함으로써 위안 대비 달러가 강해진 데 기여를 했고요.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의 금리 정책과 yield curve 컨트롤을 고수하면서 달러가 강해진 데 추가로 기여하였습니다. 이러니 달러가 1440원까지 뚫고 올라가 버린 것이죠.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면은 특정한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액을 얻게 되고, 이것은 S&P 500의 전체적인 순이익과 매출액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구글 기업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구글은 2012년 2분기에 69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요.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13%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달러가 이렇게 강하지 않았었다면 구글의 매출액은 16% 성장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내적으로는 실적 압박을 받고, 미국 외적으로는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실적이 더더욱 압박을 받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특정한 현상을 분석할 때 현상이 이러하니 알아서 하세요, 또는 그냥 영원히 분할 매수 하세요 라고 끝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상은 이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은 이러하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강달러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기업들인 버밀리온 에너지라던가 YGR을 저희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자세한 분석과 가이드라인을 드렸고,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여기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강한 달러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빅테크 기업들과는 달리 캐나다 원유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2021년 이후로 캐나다산의 오일의 62%가 미국에 의해 수입이 된 만큼 캐나다 원유 기업들은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여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원유 기업들은 미국 달러로 매출액을 벌어들이고, 이것을 캐나다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할 때는 EBITDA의 마진율도 미국 달러가 약했을 때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프리 캐시플로우에도 이어집니다. 투자를 할 때는 악재를 악재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누군가가 악재로 인해 돈을 잃으면은 반대로 그 악재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쪽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한 뒤에 그러한 수혜가 선반영되는지를 판단한 뒤에 행동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버밀리온 에너지와 YGR에 대한 밸류에이션 및 분석은 멤버십 분들께 세세하게 추가 분석을 해놓았고,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비록 달러가 매우 강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달러가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더 안 좋아집니다. 달러가 하락세로 떨어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장세가 좋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연준으로 하여금 더더욱 긴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유로 이어지게 되고, 유가가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받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현상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온 달러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계기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환전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사실 환차손에 대한 대비는 미리 저희 멤버십 분들과 함께 ET에 투자해 놓았다면은
높은 배당금으로 인해서 환차손 부분은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거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WTI가 이렇게 79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순간에서도 원유 기업들의 평균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는 35달러로 엄청난 시세 차익과 함께 프리 캐시플로우를 찍어낼 수 있고요. 60달러 이상부터는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스파이가 이렇게 폭락할 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원유 기업들은 전부 이렇게 선방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옥신탄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WTI가 60달러 이상만 유지해줘도 경기 침체 우려로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과는 달리 원유 기업들은 좋은 프리 캐시플로우와 함께 좋은 실적을 계속 선보일 수 있고, 설사 달러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더 고착화된다고 하더라도 달러에 대한 하락은 원유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쁠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원유 관련주는 인플레이션 해칭을 제대로 해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이뤄낼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S&P 500의 비중에는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의 비중에 있어서 기술주와 원유주는 항상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줘 왔는데요. 기술주가 올라가면은 원유주는 하락하고요. 반대로 원유주가 상승하면은 기술주는 하락해 왔습니다. 보시면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란 기간 동안 S&P 500에서 기술주에 대한 비중은 기업의 전폭적인 성장과 함께 전체 S&P 500에서 27%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 원유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주가 하락과 함께 계속 하락하여 5%밖에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죠. WTI가 60달러에서 70달러 이상으로 계속 머무는 이상 원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고,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주가는 올라 기술주의 하락 부분을 반대로 에너지 기업들이 채워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S&P 500의 원유주 비중은 고작 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만큼 원유 섹터의 전체적인 PE 멀티플은 8.1로 9월 30일 기준으로 S&P 500 라지캡의 15.1이라는 PE 멀티플과 S&P 400 미드캡 11.1의 멀티플, 그리고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S&P 600 스몰캡의 10.6 PE 멀티플보다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한 달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면 할수록 S&P 500에 진입해 있는 기술주들은 실적에 있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나, 낮은 브레이크-이븐 프라이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원유 기업들은 설사 WTI가 60달러에서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고, 높은 달러에 있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기업들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원유 기업들은 좋은 주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달러가 하락하기라도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은 유지된 상태에서 원유 기업들은 더더욱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해칭할 수 있는 섹터는 원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러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